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유여해 법입니다. 저희가 언젠가 우려 섞인 예측을 했던 것처럼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채로 연말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8일 날까지 임시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못했어요.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그 기사가 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떤 예비 후보자가 행정소송 냈다는 그 기사. 얘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무쟁점 법안은 통과시키겠다. 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쟁점 법안은 네. 통과를 안 시키겠다 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뒤집으면, 박사님 이게 네. 말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님한테 네. 나는 박사님을 싫어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다죠. 더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는다. 네. 이게 참 정치적인 언어 같아요.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뭐. 그리고 이거 맛 어때 하니까 뭐 나쁘지 않아 네. 이런 단어 있죠. 예, 그건 뭔가 살짝 부정적인데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 아닐까요? 근데 무쟁점 법안은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하기는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쟁점 법안은 너무 어렵다 이 얘기 네.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 못했죠. 결국 못했습니다. 아, 물론 오늘 밤 12시에 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12월 31일 날 왜 하냐고요. 그렇죠. 아니 그 많은 날도 제가 찾아봤더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7월 달쯤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못한 채로 끝냈으니까. 그게요. 2014년 10월 30일이에요. 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 따라서 허용하는 거니까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보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네. 2014년 10월 30일부터 그러니까 1년 이상 시간을 준 거죠. 1년 거의 1개월? 2개월 네. 정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네. 인구수, 그러니까 투표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편차가 3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뭐 2배, 3배 이런 내용이죠. 아니, 지금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배까지는 괜찮다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아, 2배. 확실히 박사님은 네. 그 내용을 보시는구나. 저는 그 내용은 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주 그냥 숫자만 갖고 얘기하자면, 자, 30만 명이 국회의원 하나 뽑는 지역이 있고 10만 명이 하나 뽑는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0만 명은 말하자면 10만 명이 한 명 뽑는 그 지역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권한을 3분의 1밖에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 초점은 법이니까 그게 아닌 거. 그거는 어쨌거나 법이 아니고 지금 방금 뭐 20만 명, 네. 30만 명은 2배, 3배는 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실질적인 이득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3배는 안 되는데 그럼 왜 2배는 되느냐고 그쵸. 물으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건 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거 역시 실질적인 이익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저는 네. 이제 그거 말고 네. 아무튼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했다는 거. 했으니까. 저는 법이니까. 네. 위헌이라고 했어요. 12월 31일까지 유보 시간을 줬어요. 네. 근데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네. 했어요. 공정함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7월 달에. 근데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면 왜 이렇게 합의를 했냐고 뒤집고 또 뒤집고 그 위원회 뭐하러 만듭니까?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위원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반대로 네. 해석하자면 위원회는 만들어져서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네. 아 자기네들 권한도 못 휘둘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위원회 활동해도 돈 받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얼마나 받았나? 또 제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 돈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네. 그 사람들 뭐 한 거죠? 글쎄 말입니다.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 없게 됐습니다. 이번 국회를 보고 최악의 네. 국회다, 뭐 좀비 국회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국회는 선거구가 없는 걸 떠나서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진짜 왔어요. 진짜 왔습니다. 소송을 당한 거예요. 신문에 났죠. 어떤 예비 후보자 한 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왜 정승연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요. 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관인데 스스로 그러니까 비준 동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하면서 소송 이후 51년 만에 국가를 피고로 만든 스스로 약속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예비 후보로서 당연히 행정소송을 네. 내겠다고 하면서요. 51년 만에 옛날에 한일 협정 비준 동의 무효라고 해달라고 하는 소송 이후 51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가 소송을 당한 거예요. 국회가. 이건 뭐 소송당해도 할 말 없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는 게 총선 끝나면 낙선자들이 그런데 네 총선 전에는 이 소송이 안 끝날 거라는 거예요. 총선 전에는 그렇죠. 소송이. 그러면 총선 이후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현역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인지도가 있으니까 정치 신인들한테는 압도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정치 신인들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소를 내면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말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총선 자체가 무효화할 수도 있는 그럼 거잖아요. 좋은 일이 있네요. 근데 그 자체가 또 정정수단으로 이용될 수 박사님, 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총선이 무효가 되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또 쉬네요. 쉰다고요? 네. 아 국회 해산, 아니 자동 해산. 선거 하루 더 하면 되니까. 아 그게 근데 박사님, 이게 박사님 방금 표정이 너무 낙담한. 아니 이게 지금 선거일 날은 공휴일이지만 저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이게 어떻게 아니었고요. 보궐이에요? 총선만 전체가 다 공휴일이잖아요. 총선 다시 근데 가요. 문제는 총선 이거 생각보다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아 그럼 세금이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저는 걱정인 게 진짜 걱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대검찰청, 중앙선관위, 경찰청에서 국회에서 선거구를 정할 때까지 예비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기로 한 거예요. 그 선거 운동은 운동대로 또 하는 거잖아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을 네. 못했던 사람은 네. 봐봐요 박사님, 이제 방송 출연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방송 출연을 하는 사람들이 또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럼 출연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또 소송 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소송이 일파만파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미온적이고 획정 안 해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만약에 선거 결과 자기네들이 소수당이 됐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거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네. 이 와중에 선거구 획정은 하지 않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IS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네. 갑자기 테러 방지법 만들겠다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 없어졌죠. 그것도 지금 뭐 실종됐습니다. 전혀 이슈 없어졌죠. 자체가 실종이 됐어요. 근데 야당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 운동을요? 아니요, 인재 영입. 인재 영입. 근데 그 인재 영입이 결국 세불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세불리기 하는 건데 너무 이상한 건 인재 영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인재가 영입이 안 되고요? 있던 사람들 다시 해쳐모여 하고 있어요. 안철수 신당의 경우는 그렇고 지금 기존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발음 잘해야 돼요. 더불어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발음이 좀 안 좋으시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정치권 바깥에 있는 분들 몇 분, 그러나 정치권 언저리에 있던 분들이죠.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 그거야. 바깥이 아니고요. 안철수 신당에서도 지금 네. 신인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렇게 신인 아니에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네. 과거에 안철수 콘서트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신인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식구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인이라는 거는 총선 출마를 해본 적이 없거나 그 얘기였어요. 주요 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한 전력이 없는 분들, 더 100번 양보하면 국회의원 안 해봤던 분들.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저도 기대를 좀 했었어요. 어떤 기대였냐면 참신하게 새바람을 좀 몰았으면 좋겠다. 네. 문재인 대표가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안철수 신당은 좀 뭔가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지지율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상하게 했다는 거는 외부로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의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데 전문 용어가 에너지를 있습니다. 상당히 쓰는 걸로 보였다. 개파 정치. 네, 개파 정치. 네, 전문 용어로 쓰겠습니다. 개파 정치 대세를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실증이 난 사람들이 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네. 지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글쎄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기대, 예를 들어 제3지대에 강력한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했는데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이 네. 영입이 결국 됐죠. 네, 그 전에 작년 좀 욕을 많이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넘나들었던 분이죠. 그랬었나요? 네. 전 근데 한 가지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한상진 교수님 있죠. 네, 사회학 이번에 하시는, 들어가셨잖아요. 네, 네. 사실상 수락 이렇게 나오더군요. DJ맨이잖아요. 네, 그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네. DJ맨을 잡고 왔다는 건 전 그 부분은 인정.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본인들 당의 대세를 세력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국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뭐 그거는 총선 결과가 말해주겠죠. 아니죠. 네. 지금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네. 총선의 총력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법을 통과시키고. 그렇죠. 이게 그 예비 후보들 선거 운동을 허용하네 허용하지 않네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문제는 허용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선거구가 획정 안 됐는데 그럼 어디 가서 선거 운동을 합니까? 그렇죠. 네, 기껏 운동했는데 선거구 획정 결과 이게 다른 지역구로 가버리면 거기에 쏟았던 시간과 노력은 전무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박사님 사시는 동네에는 의정 보고서 왔나요? 왔습니다. 현역 의원. 저희는 안 왔어요. 네,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그럼요. 이번에 재선 안 한대요. 아, 출마를 안 서초구 하겠다. 각. 예. 네. 그래서 지금 조윤선 이해운 예, 다 뭐. 좀 꼽고 있잖아요. 네. 저희 의정 보고서 같은 거 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것도 재선, 그러니까 다시 재출마의 의지가 없는 분들은 아예 그걸 보내지도 않는군요.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정치란 이렇게 정치란 이렇게 네, 냉철하군요. 아, 박사님은 참 말씀을 이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단어를 그래도 좀 많이 골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럼 노력을 심하게 하고 한 있습니다. 번만 해보세요. 네, 정치란 B로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선거구 획정 안 되고 계속 무슨 임시회의 열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그들이 국회 안에 있고 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있고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네.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이거 진짜 한번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판결 네. 이거를 이제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선이 끝나고 낙선자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하고 총선 결과 자체가 무효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법대로라면 일어나죠. 아 법대로라면 네, 일어난다. 법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하는 거 다 빼고 네. 현행 법대로라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적 판단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법대로라면 정무적 판단 말고요. 네. 법대로라면 지금 선거 운동하면 안 돼요. 법대로라면 예. 네. 그런데 열어주잖아요. 네. 그죠? 아 그것도 좀 앞뒤가 안 안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주기 때문에 딱 그거예요. 우리 딸, 엄마한테 소중한 딸, 네. 너는 시집 가면은 절대 설거지도 하지 마. 그러다가 며느리를 딱 쳐다보면서요. 너는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설거지 해야지. 아 이거 이제 페미니즘 문제로 넘어갑니다. 비유가. 네. 네. 그럼 아들로 할까요? 아들 너는 절대 설거지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와이프보다는 엄마를 더 사랑해야 네. 돼. 이러다가 갑자기 사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이구 우리 사위는 정말 우리 딸도 사랑하고 집에서 일도 잘하고. 네. 이중잣대가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럼요. 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 정말 초유의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하면 아무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니까요. 그 자체로. 그렇죠. 네. 지금 너무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네.